사실 저는 제가 사용한 모든 키워드로 1등이었거든요. 제 카테고리의 모든 키워드로 1등이었어요. 그러니까 전국 1등을 했겠죠. 근데 남들은 이런 추가적인 노출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저만 공짜로 보너스 키워드를 사용한 거죠. 저희가 뭐 비용이 더 드나요? 아니에요. 남들은 요만큼의 키워드를 사용해서 이렇게만 사용하고 있을 때 저만 키워드 유입과 검색 유입과 매출이 더 많이 생기겠죠. 순위가 올라가는 거죠.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또 순위 상승을 해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키워드 유입을 만들어서 또 순위를 상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1까지 가는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검색인식 파트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 검색인식 파트 개념을 이제 알게 됐는데 해당 키워드들이 어떻게 인식될까요? 라는 의문이 남았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속성이라는 검색인식 파트에 남성용이라는 키워드가 있으면 이게 남성이라는 키워드로도 검색 시에 인식이 될 수 있냐? 그런 질문이죠. 혹은 남, 혹은 성, 혹은 용 이런 키워드, 각각의 키워드 하나하나로도 검색에 반영이 될 수 있냐? 검색 시 인식이 될 수 있냐? 그런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속성에 이렇게 키높이라고 있어요. 키높이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상품명에 또 구두라는 게 있잖아요. 키 구두라고 검색했을 때 이 상품이 노출될 수 있냐? 뭐 그런 의문이 든다는 거죠.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절대로 노출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키높이라는 게 일체형 키워드라는 키워드에 속하기 때문인데요. 이게 하나로 된 키워드입니다. 분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키 구두라고 검색하면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엘칸토 키 구두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자, 엘칸토 키 구두에 대한 검색 결과인데요. 방금 그 상품이 노출되지 않죠. 엘칸토 키 높이 구두라고 검색을 하면 방금 그 상품이 이렇게 노출이 되잖아요. 엘칸토 키 높이 구두. 각각의 검색 인식 파트의 키워드들을 통해서 노출되지만 이것만 분리해서는 노출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일체형 키워드에 속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일체형 키워드는 더 이상 분리되지 않는 키워드를 일체형 키워드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현상을 이해를 하시려면 키워드의 종류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키워드의 종류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키워드에는 크게 배열성 키워드와 기타 키워드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분류랑 이 명칭은 제가 만든 용어이기 때문에 네이버 직원분한테, 네이버 상담원한테 뭐 조합형 키워드 뭐 이런 얘기 해도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만든 용어고 공식 명칭은 아니에요. 제가 따로 정리한 키워드의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크게는 배열성 키워드와 기타 키워드가 있는데요. 배열성 키워드에는 조합형 키워드와 일체형 키워드, 그리고 순서 고정 키워드가 있고요. 기타 키워드에는 동의어 키워드와 불필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먼저 쉬운 게 이거기 때문에 이걸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동의어 키워드라는 게 있는데요. 네이버에서 같은 검색어로 인식이 되는 키워드예요. 예시부터 한번 보자면 네이버에서 이 쓰레기통이라는 키워드와 휴지통이라는 키워드는 동의어에 속합니다. 동의어의 특징은 대체해서 검색해도 같은 등록된 상품 수가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인지는 제가 직접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쓰레기통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네이버에는 등록된 상품 수가 몇 개인지가 여기에 나오거든요. 286만 개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다르게 해석을 하자면 네이버 가격 비교 서비스에 정말 다양한 상품이 많이 있지만 쓰레기통이라는 키워드가 검색 인식 파트에 들어있는 상품이 286만 개라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그런 말이기도 해요. 어쨌든 쓰레기통으로 검색했을 때 등록된 상품 수가 286만 개예요. 근데 휴지통으로 검색해도 286만 개의 등록된 상품 수가 나와요. 아까 전에 쓰레기통으로 검색했을 때랑 휴지통으로 검색했을 때랑 등록된 상품 수가 똑같이 나오죠. 이런 게 동의어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으로 둘 중에 하나만 사용을 해요. 이거를 정말 심화되게 들어가면은 일부러 동의어 키워드를 사용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검색 노출을 더 잘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로직까지는 되게 딥한 내용이고 일반적으로는 요걸로 등록하든 요걸로 등록하든 네이버에서는 똑같이 인식을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대체해서 검색해도 같은 등록된 상품 수가 나온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계란과 달걀도 마찬가지죠. 자, 계란으로 검색하면은 171만 개의 상품이 나오죠. 달걀로 검색해도 171만 개의 상품이 나와요. 그래서 계란과 달걀은 동의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동의어를 둘 중에 하나만 쓰면 되는 거예요. 동의어가 또 더 여러 개인 경우도 있거든요. 3개인 경우도 있고 여러 개인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그 중에서 하나만 쓰면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같은 검색어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제 심화로 들어가면 좀 달라집니다. 자,
같은 검색으로 인식되는 키워드가 동의어 키워드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검색 인식 파트에서 브랜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동 완성 레이어가 제공되는 브랜드 명에 대해서 클릭을 통해서 등록을 해야지 이 필터링 시에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때 아이르라는 브랜드를 필터링을 했었을 때 노출이 되려면, 지금 제가 이걸 눌렀죠. 지금 이걸 눌렀는데, 그래서 노출이 되려면 브랜드에다가 어떻게 등록을 해야 되냐면 한글로 아이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한글로 아이르라고 하면은 요 안에 절대로 노출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한글로 아이르라고 등록하면 절대로 노출되지 않습니다. 이 영문으로 등록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다가 이 상품 주요 정보 브랜드 입력란에다가 이렇게 등록하면은 오히려 안 된다고요. 직접 입력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검색에도 반영이 안 되고 브랜드 필터링 시에도 반영이 안 됩니다. 이렇게 등록을 하셔야 돼요. 이걸 클릭을 통해서 자동 완성 레이어가 나온 상태에서 이걸 클릭을 통해서 등록을 하셔야지 제대로 입력이 되고 오히려 한글 아이르 브랜드 필터링 시에 적용이 되는 거죠. 저렇게 등록해도 되는 이유가 이 한글 아이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17,800개 상품이 나오고 영문 아이르로 검색했을 때 17,800개가 나오는 서로가 동의어인 키워드이기 때문이에요. 한글 아이르와 영문 아이르는 동의어인데 자동 완성 레이어를 제공하는 게 영문 아이르이기 때문에 이걸로 등록을 하셔야지 한글 아이르로도 검색이 되고 한글 아이르로도 브랜드 필터링 시에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점들도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다음으로 불필요한 키워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굳이 키워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키워드를 불필요한 키워드라고 합니다. 자, 네이버에서는 쓰나 안 쓰나 같은 등록된 상품 수로 나오는 그런 키워드들이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예쁜 화분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570만 개의 상품이 나와요. 컨트롤 F를 누르고 제가 예쁜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예쁜을 지금 검색을 했는데 하이라이트 된 게 없잖아요. 다들 예쁜이라는 키워드를 안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예쁜 화분이라는 키워드로 지금 검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저 상품들이. 왜냐면 이 예쁜이라는 키워드가 불필요한 키워드이기 때문인데, 제가 예쁜 화분이라고 검색했을 때 570만 개의 상품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화분으로 한번 검색해 볼게요. 그때도 570만 개의 상품이 나와요. 네이버에 화분이라는 키워드를 포함한 상품이 570만 개가 있다는 소리겠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네이버에 검색 인식 파트에 화분이라는 키워드가 포함된 상품이 네이버에 570만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쁜 화분으로 검색해도 570만 개의 상품을 노출시켜 주잖아요.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예쁜 화분이라고 검색을 해도 네이버에서는 화분을 검색한다는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쁜 화분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해도 네이버는 그냥 화분을 찾아주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네이버의 모든 화분은 예쁘기 때문에 예쁜 화분으로 검색을 해도 그냥 화분의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예쁜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실제로 개발자 모드로 봐도 예쁜 화분으로 검색했을 때 이거는 생략돼서 검색어를 찾습니다. 이 불필요한 키워드에 대한 구분 방법은 쓰나 안 쓰나 등록된 상품 수가 같게 나온다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어요.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이 끝자리가 조금 다른데요? 이거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등록된 상품 수가 많다 보면 이게 실시간으로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제가 지금 화분으로 검색했을 때 뒷자리가 5863인데 다시 한번 실시간으로 검색했을 때 지금 5945로 지금 늘어났죠. 그 실시간으로 누가 상품을 등록하거나 아니면은 상품을 삭제당하거나 상품이 품절되거나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불필요한 키워드인데요. 가격, 추천 이런 키워드는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키워드들은 좀 굉장히 많은 케이스인데 신발 추천으로 검색했을 때랑 지금 5,900만 개 상품이 나오죠. 그냥 신발로 검색해도 5,900만 개의 상품이 나올 거예요. 예. 추천이란 키워드는 검색 인식 파트에다가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노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불필요한 키워드라고 보시면 돼요. 오히려 그걸 쓰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상품명에 쓴다라고 하면 상품명의 공간을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남들보다 노출량을 더 많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상품명에다가 신발 추천이라고 쓸 때 남들은 추천이란 키워드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그 상품명 공간에 다른 키워드를 더 유용하게 쓸 수 있게 다른 키워드를 사용을 하겠죠. 그러면 노출량에서 밀리는 거예요. 때문에 이런 키워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도 한번 검색해 볼까요? 예쁜 저렴한 가격 원피스 판매 추천. 예쁜 저렴한
가격, 원피스, 판매 추천 이렇게 검색을 해도 네이버에서는 그냥 뭘 찾아요? 이걸 찾는 것처럼 뻥을 치지만 그냥 원피스를 찾아요. 2천만 개나 상품을 보여주고 있죠. 2095만 개. 그냥 원피스를 찾는 겁니다. 2095만 개 이렇게 상품을 찾는 거예요. 이것들은 다 이제 불필요한 키워드가 되는 거죠. 쓰시면 안 돼요. 이거 말고도 당연히 많이 있겠죠. 불필요한 키워드들은. 기타 키워드의 동의어 키워드와 불필요한 키워드의 기본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다음으로 중요한 배열성 키워드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성 키워드는 조합형 키워드와 일체형 키워드, 그리고 순서 고정 키워드가 있어요. 자, 먼저 조합형 키워드가 뭐냐? 조합형 키워드는 키워드끼리 조합이 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조합형 키워드라고 제가 부르는데요. 여러 개 키워드가 조합이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나오는 이 예시에 돼지고기라는 키워드는요. 이게 하나의 키워드가 아니고요. 돼지라는 키워드와 고기라는 키워드가 합쳐진 조합이 된 조합형 키워드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양고기도 마찬가지예요. 양고기가 일체형으로 된 게 아니고 이거 두 개가 양이란 키워드와 고기란 키워드가 조합된 조합형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비슷하게 생긴 이 소고기는요. 일체형이에요. 얘는 소 플러스 고기로 조합이 된 키워드가 아니고 소고기 하나로 된 통으로 된 일체형 키워드거든요. 어찌됐든 조합형 키워드는 키워드끼리 조합이 된 키워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두 개 이상이 조합된 걸 조합형 키워드라고 해요. 자, 이 조합형 키워드의 특징은 띄어쓰기를 했을 때 등록된 상품 수가 같게 나오고요. 순서를 바꿔서 띄어쓰기를 했을 때도 등록된 상품 수가 같게 나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제가 예시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양고기라는 키워드가 조합형 키워드라고 했죠. 양고기라고 검색을 하면은 등록된 상품 수가 15만 5천 개가 나와요. 근데 양 띄고 고기로 검색을 했을 때도 15만 5천 개가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고기 양이라고 검색해 볼게요. 이렇게 검색했을 때도 똑같이 15만 5천 개가 나와요. 이렇게 되는 거를 띄어쓰기를 했을 때든 아니면은 순서 바꿔 띄어쓰기를 했을 때든 항상 등록된 상품수가 같게 나온다면 조합형 키워드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조합형 키워드예요. 한번 봐볼까요? 염소고기로 한번 해볼게요. 염소고기로 검색을 했을 때 3,600개 상품이 나오죠. 염소 띄고 고기로 검색을 했을 때도 3,600개가 나와요. 이 상태에서 고기 띄고 염소로 검색했을 때도 3,600개가 나옵니다. 이런 게 조합형 키워드예요. 염소고기는 염소와 고기가 합쳐진 조합형 키워드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네 가지 키워드를 다 검색 노출을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 각각의 검색어 모두에 대해서 검색 노출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 상품명을 지으실 때는 이렇게 쓰실 수 있어요. 돼지, 오리, 양, 염소, 그 다음에 고기는 한 번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돼도 이것들이 조합이 돼가지고 노출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카테고리 적합도랑 배열 적합도는 무시한 예시예요. 카테고리 적합도랑 배열 적합도라는 게 있는데 이 배열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적합도 로직이 있는데 그런 건 무시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카테고리 적합도도 지금 무시한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사실 뭐 돼지고기나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이런 거는 서로 카테고리가 다를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단순히 그냥 예시로 조합형 키워드를 보여주기 위한 예시로 사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상품명도 조합형 키워드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상품명을 지었잖아요. 이 상품명 자체도 조합형 키워드입니다. 여러분들의 이 상품명 자체도 조합형 키워드예요. 여러 가지 키워드가 조합된 조합형 키워드죠. 뭐 이런 거를 뒤로 넘긴다고 해서 검색이 안 되는 게 아니겠죠. 검색이 됩니다. 이것도 정말 다중조합어예요. 여러 가지 키워드가 조합된 조합형 키워드입니다. 자, 다음으로 일체형 키워드인데요. 일체형으로 한 덩어리인 키워드예요. 더 이상 분리되지 않는 키워드를 일체형 키워드라고 합니다. 사람 눈으로 보면은 뭔가 쪼개질 것 같아요. 분리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네이버에서는 한 덩어리로 취급하는 키워드를 일체형 키워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꽃등심이라고 하면은 꽃 플러스 등심으로 이루어진 것 같은데 분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상품명에 꽃등심 구이라고 적으면 검색어를 등심 구이라고 하면은 검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절대로 노출이 되지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건 더 이상 분리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얘가 꽃 플러스 등심이 아니라 그냥 요거 자체가 하나의 일체형 키워드이기 때문인데요. 사람 눈으로는 꽃이 A고 등심이 B라고 하면은 꽃등심은 A 플러스 B로 만들어진 거 아닐까?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니고 그냥 얘는 꽃등심은 C 혹은 뭐 Z 이렇게 별개의 키워드인 거예요. 더 이상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품에 꽃등심 띄고 구이라고 했으면은 등심 구이라는 키워드로 검색 인식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사람 눈에만 이렇게 보이는 거고 얘는 그냥 하나입니다. 하나. 등심 구이로 노출을 시키고 싶다라고 하면요. 등심을 한 번 더 써줘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노출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당연히 일체형 키워드겠죠, 그 자체로. 그리고 뭐 당연한 얘기지만 한 글자인 키워드는 당연히 다 일체형 키워드입니다. 한 글자인 키워드. 등, 침 이런 키워드는 당연히 다 각각 일체형 키워드겠죠. 자, 이런 일체형 키워드를 판별을 하려면요, 이런 방식으로 찾아야 돼요. 띄어쓰기를 통해서, 그리고 순서 바꿔 띄어쓰기를 통해서 등록된 상품 수를 비교해서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띄어쓰기를 했을 때 다른 등록된 상품 수가 나오면서 순서 바꿔 띄어쓰기를 했을 때 다른 등록된 상품 수가 나온다는 특징이 있어요. 참고로 얘는 안 해봐도 돼요. 이 여러 가지 케이스에서 통일성을 좀 맞추기 위해서 이걸 넣은 건데, 얘는 안 해봐도 띄어쓰기만 해봐도 됩니다. 띄어쓰기를 했을 때 다른 등록된 상품 수가 나오면 무조건 일체형 키워드예요. 제가 이거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소고기 한번 봐볼게요. 소고기라고 검색, 이 글자 그대로 검색을 했을 때 85만 개 상품이 나오죠. 근데 소 띄고 고기로 검색하는 순간, 단순히 띄어쓰기만 하는 순간 등록된 상품수가 방금 85만 개였는데 5만 6천 개로 바뀌었죠. 단순히 띄어쓰기만 변경을 해도 등록된 상품 수가 다르게 나오는 걸 일체형 키워드라고 합니다. 얘는 그냥 단순 참고용이에요. 순서 바꿔서 검색해 볼게요. 소고기로 검색했을 때 85만 개인데 순서 바꿔서 띄어쓰기를 했을 때 5만 5천 개가 나오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얘는 꼭 안 해봐도 되지만 이런 특징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닭고기도 마찬가지예요. 닭고기도 한번 해볼게요. 닭고기로 검색했을 때 41만 개 상품이 나오고요. 닭 띄고 고기로 검색했을 때 6만 3천 개가 나오죠. 닭고기는 일체형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눈으로 보면은 이런 거랑 별 차이를 못 느껴요. 얘는 조합형 키워드인데 얘는 양 플러스 고기였죠. 근데 얘는 소 플러스 고기가 아니에요. 얘도 닭 플러스 고기가 아니에요. 얘는 그냥 각각 통으로 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키워드를 모두 노출시키기 위해서는 만약에 상품명을 짓는다고 가정하면요, 소고기, 뭐 닭고기, 등심, 꽃등심 이렇게 다 써야 되는 거예요. 이 네 가지 키워드를 다 노출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은 뭐 소, 고기가 조합돼서 노출될 수 있지 않을까? 닭 플러스 고기가 조합돼서 노출될 수 있지 않을까? 꽃 플러스 등심이 조합돼서 노출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 완전히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유효하게 노출을 만들 수 없는 거죠. 왜냐면 이게 다 각각 한 덩어리 이거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안 됩니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랑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일체형으로 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거죠. 여기 있는 키워드를 다 노출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요, 상품명에 돼지, 오리, 양, 염소, 소, 닭고기, 꽃 등심 뭐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서 조합돼서 노출되길 바라시면 안 돼요. 키워드의 종류를 제대로 파악을 하셔서 작성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써야겠죠. 이 조합형 키워드끼리는 조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돼지, 오리, 양, 염소, 고기 한 번 딱 써주고 그러면 이렇게 알아서 조합이 돼서 노출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 나머지 키워드들은 일체형이 있기 때문에 진짜 딱 그렇게 통으로 써줘야겠구나, 일체형으로 써줘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카테고리 적합도와 배열 적합도 이런 건 무시한 예시입니다. 실제로는 서로 카테고리가 좀 다르겠죠. 자, 다음으로 순서 고정 키워드라는 게 있어요. 순서가 고정되어 있어야만 해당 키워드로 검색되는 키워드를 순서 고정 키워드라고 합니다. 이 키워드의 특징은 반드시 순서가 고정되어 있어야만 돼요. 이 순서 고정이라는 게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검색어를 왕새우로 했을 때 이 키워드로 노출을 시키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요, 참고로 얘가 순서 고정 키워드거든요. 그러면은 순서 고정에서만 써야 돼요. 그 순서 고정된 상태는 뭐냐면 왕새우로 쓰거나 왕 띄고 새우로 써야 됩니다. 이거 외에 나머지 모든 케이스는 순서 고정이 안 된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거 있죠. 왕, 의, 새우 뭐 이런 거. 특정 키워드가 갑자기 왕과 새우 사이에 끼어든 경우나 혹은 새우 왕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으면은 왕새우로 검색했을 때 노출이 안 됩니다. 이렇게 쓰면 이 키워드로 노출이 될 수 있고요. 이렇게 쓰면 이 키워드로 노출이 안 돼요. 이렇게 써도 이 키워드로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란히 쓰라는 거예요. 나란히 썼을 때만 노출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나란히 쓴 상태를 순서 고정되어 있다고 저는 표현을 해요. 띄어쓰기까지는 괜찮아요. 띄어쓰기를 하든 안 하든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나란히 쓴 경우에만 노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키워드를 순서 고정 키워드라고 합니다. 순서가 고정되어 있어야만 해당 키워드로 검색되는 키워드를 순서 고정 키워드라고 해요. 자, 이 순서 고정 키워드는 특징이 띄어쓰기를 했을 때 같은 상품 수가 나와요. 근데 순서 바꿔서 띄어쓰기를 하면은 다른 상품 수가 나옵니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제가 예시를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왕새우라는 키워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왕새우라고 검색을 했을 때 34,000개의 상품이 나오죠. 이 상태에서 띄어쓰기라고 검색을 했을 때 34,000개의 상품이 나와요. 근데 새우왕으로 검색하면은 5,600개의 상품이 나오죠. 이런 거를 순서 고정 키워드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왕새우로 검색했을 때 34,000개가 나오고 왕띠고 새우로 검색했을 때 34,000개가 나와요. 여기까지는 조합형 키워드랑 비슷한 특징을 가졌죠. 근데 이렇게 검색했을 때는 다른 상품 수가 나온다는 거죠. 이런 걸 순서 고정 키워드라고 하는데, 이런 키워드를 발견했다면 순서를 고정해야만 해당 키워드로 노출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부 브랜드명 혹은 제조사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브랜드명과 제조사가 순서 고정 키워드입니다. 자, 에어조던을 한번 예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에어조던으로 검색했을 때 등록된 상품수가 149,000개가 나와요. 에어 띄고 조던으로 검색했을 때 149,000개가 나오죠. 조던 띄고 에어로 검색을 했을 때 175,000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에어조던이라는 키워드는 순서 고정 키워드고요. 여러분들이 검색 인식 파트에다가 이 키워드를 입력할 때는 에어조던 혹은 에어 띄고 조던 형태로 등록을 하셔야지 검색 인식이 가능한 겁니다. 이런 순서 고정 키워드는 굉장히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일반 상품 검색 인식 파트, 이런 검색 인식 파트와 그리고 카탈로그 매칭 상품 검색 인식 파트에 대해서 배웠었죠. 이런 검색 인식 파트들을 각각 배웠었는데, 또 오늘은 키워드의 종류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는 시간이 있었는데, 여태까지 배운 내용을 간략하게 이제 요약을 하자면, 일반 상품의 검색 인식 파트에는 이렇게 7가지가 있고, 카탈로그 매칭 상품 검색 인식 파트에는 이렇게 6가지가 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키워드의 종류에는 배열성 키워드와 기타 키워드가 있는데, 배열성 키워드에는 조합형 키워드, 일치형 키워드, 순서 고정 키워드가 있고, 기타 키워드에는 동의어 키워드와 불필요한 키워드가 있다. 이 정도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배우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제 스토어명이 늘 푸른 모닝이었었다는 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왜 늘 푸른 모닝으로 스토어명을 지었을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건데, 자, 먼저 스토어명이 뭐예요? 스토어명은 검색 인식 파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검색에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늘 푸른 모닝은 무슨 키워드일까요? 이 늘 푸른 모닝이라는 키워드는 늘 푸른과 모닝이 합쳐진 조합형 키워드예요. 그래서 이 늘 푸른이라는 키워드와 모닝이라는 키워드로 분리가 될 수 있습니다. 쪼개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늘 푸른 마스크라고 검색해도 제 상품이 노출이 됐고, 모닝 마스크라고 검색을 해도 제 상품이 노출이 됐어요. 그런데 이런 키워드들이 보통 명사에 속한단 말이에요. 모닝이란 키워드 누구나 쓸 수 있잖아요. 상표권 침해를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키워드를 사용을 했는데, 실제로 늘 푸른 마스크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늘 푸른 마스크거든요. 유명한 공적 마스크, 약국 마스크였습니다. 검색량도 상당했어요. 당시에 뭐 늘 푸른 KF94, 늘 푸른 KF80, 늘 푸른 마스크, 늘 푸른 다양한 키워드로 굉장히 많은 검색량이 있었는데요. 모닝 마스크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게 보이시죠? 모닝. 사실 저는 제가 사용한 모든 키워드로 1등이었거든요. KF94 마스크로도 1등이었고, KF80 마스크로도 1등이었고, 블랙 마스크, 세부리형 마스크, 공적 마스크, 덴탈 마스크도 태그에 넣었었습니다. 덴탈이라는 태그로 검색 인식 가능한 태그로 넣었었는데, 심지어 마스크 스틸에 다양한 키워드로 제 카테고리의 모든 키워드로 1등이었어요. 그러니까 전국 1등을 했겠죠. 모든 키워드로 1등이었습니다. 노출 가능한 모든 키워드로 1등이었어요. 마찬가지로 늘 푸른 마스크로도 1등이었고, 모닝 마스크로도 1등이었어요. 근데 남들은 이런 추가적인 노출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저만 공짜로 보너스 키워드를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유효 노출량이 남보다 더 많아요. 저희가 이런 걸 활용하는 이유는 결국 같은 비용으로 더 많은 가게를 내기 위함이고요. 이런 유효 노출을 더 만든다고 해서 저희가 비용이 더 드나요? 아니에요. 남들은 요만큼의 키워드를 사용해서 타 상품들은 이렇게만 사용하고 있을 때, 저는 추가적인 키워드가 있다고 하면 저만 키워드 유입과 검색 유입과 매출이 더 많이 생기겠죠. 근데 제가 클릭 점수랑 판매 실적 점수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걸 남들보다 더 많이 쌓는 거예요. 제가 점수를 더 많이 획득을 하는 거죠. 처음에 100위권이었다가도 순위가 올라가는 거죠. 이런 사람들보다 점수를 더 많이 획득하니까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40위권을 진입을 해요. 거기서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키워드를 사용할 수 있겠죠. 또 순위 상승을 해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키워드 유입을 만들어서 또 순위를 상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1위까지 가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는 제가 단순히 예시를 보여드렸기 때문에 어떤 최적화된 제 상품이랑 남들 상품이랑 키워드가 똑같이 만들어진 것처럼 이렇게 간략하게 예시로는 이렇게 보여드렸지만, 실제로는 다르겠죠. 서로 사용하는 키워드가. 어쨌든 저는 추가적인 키워드를 더 사용해서 더 많은 노출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항상 상품을 운영할 때마다 단 한 개의 키워드도 낭비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요. 단 하나의 검색 인식 파트에 그 어떤 키워드, 띄어쓰기 한 글자, 중복어 한 글자, 모든 키워드의 한 글자 한 글자를 낭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사업을 처음 할 때부터 그걸 어떻게 할까를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제가 로직을 분석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그걸 활용해서 전략을 만들어낸 거죠. 이러한 원리로 상위 노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참고로 순서 고정 키워드도 배웠잖아요. 제가 이거를 처음에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가 이 두 종류의 키워드, 조합형 키워드, 일체형 키워드의 구분은 정말 저 사업하고 나서 2주도 안 됐을 때 알았어요. 이거 어쩌다가 알게 됐냐면 마스크 중에 에어데이즈라는 마스크가 있어요. 조정석 님이 모델로 있었던 유명한 마스크죠. 굉장히 검색량이 많은 그런 마스크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로도 노출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늘푸른 마스크로도 노출이 만들어지고 실제로 늘푸른 마스크를 팔았고 모닝 마스크로 노출이 만들어져서 실제로 모닝 마스크를 팔았지만 에어데이즈 마스크로도 노출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스토어명에다가 에어데이즈라는 거를 쓰면 어떻게 돼요? 상표권 침해가 되겠죠. 지재권 침해가 됩니다. 에어데이지라는 마스크를 통으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자, 예전에 제가 썼던 스토어명들이 어떤 게 있었냐면 마스크몰을 운영할 때 마스크몰을 4개를 운영했어요. 그 중에서 늘푸른 모닝 데이즈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거의 의도가 그거였어요. 이 데이즈라는 표현을 쓴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늘푸른 플러스 모닝 플러스 데이즈의 조합형 키워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스토어명에다가 만약에 뭐 늘푸른 모닝 뭐 에어데이즈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상표권에 문제가 될 거기 때문에 스토어명은 이렇게만 쓰고 상품명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KF94 뭐 마스크라고 치면은 블라블라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상품명이 있다가 이제 에어라는 키워드를 넣으려고 했어요. 에어라는 키워드를 넣었어요. 에어라는 키워드와 데이즈라는 키워드가 조합이 돼서 에어데이즈로 노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노출이 되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는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냐면은 사실 상품명에 이제 에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거는 그냥 뭐 공기라는 뜻이니까요. 마스크에 공기, 뭔가 어울리는 키워드잖아요. 그래서 변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등록을 했었는데 이게 에어라는 키워드와 이 데이즈라는 키워드가 조합이 되지 않았던 거죠. 왜냐면은 에어데이즈라는 키워드는 순서 고정 키워드이기 때문에 에어데이즈 혹은 에어 띄고 데이즈로 쓰지 않으면 검색 인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네이버가 이 순서 고정 키워드를 왜 만들었을까요? 라고 생각해봤을 때 저 같은 사람 때문이에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마찬가지죠. 스토어명에다가 보던 친구 누구 뭐 이런 식으로 스토어명을 지은 다음에 품명에 남성 신발 에어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스토어명에 조던 친구 땡땡 뭐 이런 식으로 지었어요. 근데 이게 에어조던으로 이제 인식이 되면 안 되니까 네이버에서 이런 키워드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이 비용이 들지 않는 거죠. 추가적인 비용 없이 더 많은 가게, 즉 유효 노출을 더 만들어내기 위한 거고 그 유효 노출이 남들보다 더 많이 생겼을 때 더 많은 클릭과 더 많은 판매 실적이 생겨서 내 순위가 상승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더욱더 유효 노출을 더 많은 양을 만들어내시고 순위 상승을 하시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네이버에서는 아는 만큼 순위를 올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조금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게 온라인 사업을 하게 되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전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와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